강원도에 모레까지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마을 발전기금 사업을 두고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기 위해 강원도와 대학, 기업들이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양양 오색에 20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영동 지역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양양 오색 213mm를 비롯해 미시령 186.5mm, 양양 강연 181.5mm, 강릉 왕산 177, 강릉 강문 131.5, 삼척 92.5mm 등입니다. 도내 모든 지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으며 영동 지역에는 모레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주택 6채와 주유소 1곳이 침수됐고 농경지 78여 헥타르, 축사와 양봉장 등 1,600제곱미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성과 인제를 잇는 미시령 옛길에서 낙석이 발생해 이 구간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쯤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 옛길에서 50톤가량의 낙석이 발생해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하고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모레 오후쯤 차량 통행이 가능할 거라며 진입 차량에 대해선 진부령과 미시령 도로로 우회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정선과 고성 등 도내 4개 지역에서는 산사태 위험 예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폭우에 순환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계곡이 위험한데요. 아찔한 계곡 야영 현장을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어난 계곡물 옆 바위 위에 튜브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나무숲 안쪽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텐트도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오전 1시 30분쯤 양양 현북면 법수치리 계곡에서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캠핑객 2명이 고립됐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거센 물살을 피해 왕복 8시간 거리 임도를 통해 캠핑객들을 구조했습니다. 이 캠핑객들은 사흘 동안 이곳에 텐트를 치고 생활했는데 텐트를 철수하라는 안전요원의 권고를 듣지 않고 버티다 어젯밤 쏟아진 비에 결국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구조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관할 군청이나 구급대원들도 대피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위험해 보여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텐트를 치고 물놀이 하는 분들에게 소리 및 손짓으로 대피해야 된다, 위험하다, 무시하는 그런 형태였고 사흘 동안 양양 지역에 200mm 안팎의 폭우가 집중되면서 계곡 하류 쪽은 이렇게 흙탕물이 도로 가까이까지 넘실대고 있습니다. 바로 옆 또 다른 계곡. 불어난 계곡물이 콘크리트 다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산비탈 바로 아래에 텐트 2동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젯밤 폭우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야영객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때 많이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있는데 여기는 갑자기 불풍이 이러니까 그러면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치면 안 된다고. 백패킹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기가 다리 밑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강원도 계곡에 고립됐다 구조된 건수는 모두 41건. 계곡이나 하천 등에서 사망한 사람은 62명에 달합니다. 올해에도 벌써 1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통 급류에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얕은 물을 건너가다가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소방당국은 비가 내린 직후에는 산간에서의 캠핑을 자제하고 고립됐을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직접 물에 뛰어들지 말고 밧줄이나 구명조끼를 던져 구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화력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는 삼척 지역 해안가 마을에 지원되는 발전 기금과 사업을 둘러싸고 마을마다 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삼척 5분 마을에서도 발전기금을 활용한 소득 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의 저반부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삼척시 상맹방 마을과 오분동 지역입니다. 발전소에 연료로 쓸 석탄을 내리는 항만 공사로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분동 마을의 주요 소득원인 여름 해수욕장은 2년째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발전소 건설 사업자 측은 해양구역과 마을을 구분해 보상금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오분동은 어촌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졌지만 마을에 대한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 증대 사업이라든가 마을 발전 기금이 1억, 2억 단위가 아니에요. 최소 수십억 단위입니다. 근데 가장 인근에 있는 4개의 해수욕장은 다 지원을 하고 5분 해수욕장만 지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5분 해수욕장의 마을 통장하고 현안대책위원장은 대체 뭘 한 겁니까? 일부 주민들은 주민단체를 만들어 기금과 협약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했는데 기존 마을 단체가 주민 반대 서명을 받아 방해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마을 단체 관계자들이 마을 수익 사업 기회를 개인 이익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분 위원들의 다수들이 포스코 건설 현장에 모든 파트에서 어떤 전 분야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기금이 다른 사례와 같이 다른 곳에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니냐. 수익 사업으로 제공은 됐지만 주민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분동 운영위원회와 현안대책위원회 측은 발전소 건설업체 측과 주민들 간에 체결한 동의서나 협약서가 없다는 발전소의 공문을 공개하며 개인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단체 결성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마을 운영위원회와 현안대책위에 합류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 아니라서 마을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발전소가 가동되면 사회적 기업 형태로 마을 주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사가 다 되면은 그럼 5분이로 이제 차가 이제 많이 한째로 다니고 맹방에서 이제 더 오고 하니 그거는 피해 보상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하자. 충분하게 우리가 보상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얘기입니다. 발전소 건설업체 측도 특정 마을의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발전소 건설로 인한 마을 지원기금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이 생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진 계획에 대한 첫 설명회가 열렸는데 남은 과제는 많고 시간은 부족해 보입니다. 정치권 등 강원도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때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특별자치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제주와 세종 단 2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주도해 특별자치권이 주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2012년에 강원도가 첫 제안한 이후 도민들의 힘으로 특별자치도가 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도민회가 결성돼 있어가지고 회장들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설득 작업을 하고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알맹이를 채우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식 출범은 내년 6월 11일. 가장 큰 변화는 시군 상황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 법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특례들입니다.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산업 육성, 기업 유치. 좀 전에 우리가 춘천시의 지사님이 원팀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이제 가장 한 게 뭔가면은 교육 특구. 앞으로 이런 특례들을 집중 발굴하고 입법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4월에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 출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원위원회 역할이 시군에서 제기하는 여러 특례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과 관계부처 입장과에서 차이를 협의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지원위원회 역시 도 정치권뿐 아니라 도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과제입니다. 일단 이 지원위원회 법은 좀 통과가 꼭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완성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식 출범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강원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도내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어 내부 추진 동력을 올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외부 지원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 조직 개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을 특별자치국으로 승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겨우 23개 조항에 불과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법 조항이 앞으로 얼마나 불어날지는 강원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내 시군들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찾기로 한 가운데 오늘 고성군에서 비공개 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